아침입니다. 이제 6시 조금 지났는데요. 비가 새벽부터 보슬보슬 내리네요. 아까 3시인가 돼가지고 자면서 좀 깼는데, 요즘 그래, 저녁에 잘 때 무슨 생각을 하면은, 뭐 예전도 그랬지만은, 잠이 좀 잘 안 오죠. 저녁에 있다고 또 커피도 또 밥 먹고 한 잔 마시더만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이런 자꾸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물러 가지고 뭐 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비 오고 이래 하는데 저 마음이 그래, 마음이 한편으로 조금 비 오는 날에 푸근한 느낌을 가지는데, 매일 현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비 오면 여러 가지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뭐 아침에 일을 할 때 뭐 어떤 준비 사항이라든지 뭐 이건 어떻고, 그만큼 쫓기는 생활을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비 올 때마다 하고요. 실제로도 지금도 뭐 우리 집 짓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비 오니까 어제 이제 점검을 한번 해보니까 저기 위쪽에 상부 구조 높이라든지 이런 건 잘 맞췄는데, 받침 동발이 이제 서포트 세워놓은 거 이런 게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흙바닥 위에 이제 세울 때 이제 조금 보강을 해놓고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냥 쉽게 세워놨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렇다 해갖고 문제 생길 건 아니지만은 이게 매일 이제 매일이나 아니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지켜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 차이가 많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물론 여기 일하는 반장은 뭐 나름은 자기가 뭐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거 믿을 건 없어요. 필리핀 사람들한테 일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그냥 일할 때 자기가 생각나면 하고, 그러니까 매뉴얼 가지고 하기보다는 옆에서 감독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국도 비슷하겠지만, 여기 신호등이 있는 길하고 없는 길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저번에 토요일날 이제 퇴근할 때도 거기 도로 공사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서 이제 뭐 아무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하니까 중간에 이제 신호를 갖다가 봐주고 이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양보를 안 하니까 길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한 번 이제 길을 양보하게 되면 반대쪽에서 차들이 계속 와가지고 뭐 한쪽은 뭐 한 20분씩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비일비재합니다. 여기 살아보니까 사람이 너무 좋아도 안 돼요. 그러면 좀 많이 힘들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이게 왜 사람들이 양보 안 하냐, 룰을 정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나라 사람들은 돌변해요. 네. 여기도 그러니까 공사 현장의 감독이 그만큼 중요한데, 문제는 필리핀 사람들을 직원들이 이제 현장을 지켰을 때 그 직원의 역량에 따라서 현장에 이제 저기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물론 설계를 아주 꼼꼼하게 해가지고 뭐 뭐라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가 봐도 이제 이해할 정도의 도면을 그리고 빠진 게 1도 없이 그 순서까지 이제 다 나와 있는 정도 수준이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도면을 수준의 도면을 그려놓고 그걸 이제 이해를 하면서 작업을 해봐라 이렇게 되면은 격차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예. 원래 도면이라는 거는, 잘 그린 도면에는 그 설계자의 의도가 반영이 돼 가지고 어떤 뭐 작업의 방법이라든지 순서까지도 들어가 있는 도면들이 있거든요. 그건 상당한 수준의 이제 설계자가 그린 거고, 경험이 좀 짧은 설계자들이 할 경우에는 뭐 그냥 아웃라인 좀 그려놓고 치수 좀 적어놓고 뭐
나머지는 이제 시공자의 그 기량에 따라서 이제 그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지금 그리는 도면도 그거보다 뭐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는데요. 그 중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지시를 좀 많이 하거든. 요건 주의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옆에 보는 사람이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지시를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다는 걸 이번에 다시 조금 느꼈습니다. 그 여튼 추석 지나고 거기 그 이제 현장 소장님으로 계실 그 제 형님이 들어오시면 아마 현장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미흡하게 조금 소홀하게 하면, 돈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 비용 때문에 이제 소홀하게 하면은 그게 이제 집이 이제 뭐 10년을 써도 하자 하나 없는 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안 그러면 이제 하자가 생기죠.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하자가 생기고, 그거는 다 그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뭐 노가다 그래 쉽지가 않아요. 잘하려고 하면 잘하려고 할수록 세상 일이 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뭐 여기서는 솔직히 노가다는 좀 제일 골치 아픈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사고 팔고 이런 게 제일 간단하고요. 어찌 보면 제가 제일 간단한 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복잡한 것도 하나 하고 있으니까, 뭐, 뭐라 해야 됩니까, 공평한 거 아니냐, 인생은. 이런 생각도 들기도 들고요. 어제 한국에 있는 제 친구하고, 형님 말고, 친한 친구하고, 아주 친한 친구하고, 저한테 사업에도 큰 도움을 많이 준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제 친구는 제가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에서 이제 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이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 부동산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투자해 놓은 부동산들이 임대가 잘 안 나가가지고 막 밀고 들어오죠. 약간 빗겨주면은 막 밀고 들어와요. 이쪽도 좀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아침에 교통신호 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 저 앞차에다가 길을 비껴 놓으니까 비껴줬는데 저 차가 이제 조금 멀찌감치 가니까 들어와 버리죠. 이 길이 그래 메인 길입니다. 요 길이 애들 학교 조금 있으면 이제 애들 학교 이제 등교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집에도 6시 한 40분쯤에 집에서 출발하더라고요. 근데 그때쯤 되면 이 길이 뭐 엉망이 돼가지고 이미 뭐라 해야 됩니까, 차들이 상당히 지나가기 시간이 엄청 걸리죠. 지금 10분 정도 걸렸는데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제 좀 있으면은 뭐 10분 길이 40분 길이 되고 뭐 이렇습니다. 어제 그러고 우리 거기 집 바로 옆에 건너편 쪽에 이제 집인데, 거기 이제 원래 한국 분들이 사시는 걸 그래 저도 알았거든요. 제가 이 빌리지에 산 지는 벌써 5년이 됐네요. 2020년에 19년에 왔네. 19년에 와가지고 5년 6년차 들어가네요. 19년 팬데믹 직전에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래 살고 있는데, 한국 분들하고 제가 교류가 여기 원래 한국 분들이, 제가 가끔 이야기를 했지만 이 빌리지 한국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사셨는데 이제 팬데믹 때 그 사업하고 이제 뭐 의학원 이런 거 이제 하시던 분들이 많이 떠났고, 그 다음에 지금도 조금 그때에 비하면은 뭐 한 5분의 1도 안 사시는 것 같은데, 이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주말에 집에 내려오고 이러니까 그것도 토요일날 저녁에 거의 도착을 하니까요. 제가 한국 분들하고 뭐 인사하고 교류할 기회가 좀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 요 중에서도 뭐 그 좀 사교가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하고 제가 좀 안다면은 아마도 뭐 여러분들 그를 많이 알았을 건데 모르고 그래 살았어요. 근데 어제
오후나절에 이제 점심 좀 지나고 그때 이제 한 분이 저기 집 앞에 아주머니가 한 분 오시더니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로 이사 오신 분인데 뭐라 해야 되나, 지나가다가 이제 한국 사람 보이니까 안부를 전하려고 오셨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 어제 이사 나가신 분이 아주머니가 이제 나가시면서 이제 책을, 애기들이 이제 그 집은 다 커서 이제 공부를 다 했다고 책을 이제 공부하는 책을 혹시 필요하면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고맙게 잘 받았어요. 그 집 애기들은 우리 그 애 다니는 라살학교 거기를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입학을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제 잠깐 나눠보니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사신 지가 상당히 오래되셨더라고요. 또 그런데도 그러니까 앞에 그래 사시는 건 알았는데 제가 이제 저녁에 늦게 오고 이러니까 또 구태에 이제 저녁에 가서 이사 올 때는 저기 주변에는 뭐 이렇게 떡 같은 것도 좀 돌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 돌렸는가 모르겠어요. 아마 돌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고 우리 집사람만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봐도 좀 그렇죠, 이야기하기가. 그래가지고 겨루가 없었는데 어제 이사 나가시는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셨는데 서로 참 저기 인사도 못하고 그래, 참 죄송하다 그래, 이제 가시는데 책까지 챙겨주시고 이러는데 제가 참 마음이 좀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하면서 이제 애기들 이제 여기 사신지 상당히 오래되셨다, 애기들 어릴 때 와가지고 이제 약까지 들어가게 됐으니까 상당히 오래 했었는데 어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모르고 지낸 것 같다. 그러니까 아파트도 아닌데, 그렇죠. 제가 그래 지나가면서 사시는 걸 알았는데 이제 저녁에 이제 지나가다가 불쑥 이렇게 인사드리기 그런 것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그랬더만 하여튼 아쉽더라고요. 그래 우리 집 짓는 것도 그거 아시고 그래가지고 그럼 나 생각난 김에 또 예전에는 안 하던 거 이제 또 했죠. 명함을 한 장 드리면서 혹시나 지금 일객이 사시다가 이제 혼자야 이제 계시게 돼가지고 저기 요 옆에 지금 지나가는 톨게이트 요 옆에 보면 서밋 포인트라고 골프장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안에 작은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가하시기로 지내시기로 했다. 제가 이해는 가는 게 우리 지금 집 앞에 이제 필리핀 분들이 이제 또 닭도 몇 마리 키우고 개를 갑자기 그 집에 한쪽 집에 2마리 이쪽 집에 2마리 그 빈터예요. 빈터에다가 그 개를 갖다가 갑자기 2마리씩 키우고 닭을 키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도 필리핀 사람들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그걸 키우니까 이제 개들이 짖고 닭이 새벽에 짖고 이러니까 이제 시끄러워진 거죠. 수탉을 또 키우니까 좀 이해가 살아보면은 정서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좋은 분들도 많고 이러는데 좀 막무가내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좁은 길인데 차선 이제 왕복 1차선 그냥 하나짜리 차선인데 거기에서 이제 차 대놓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꼭 안 사도 될 만한 것 같은데 그런 물건 산다고 차를 대놓고 이제 길 한쪽을 통행이 못하게 안 되게 그래 차를 세우고 그래 하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한국 정서에는 이해가 안 가죠. 이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이제 좀 미안할 건데 뒤에 차들이 한 차선 지나가고 또 기다려야 되니까요. 근데 여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나는 내 볼일 봅니다 이런
이런 분들 좀 많아요. 요즘 그래도 좀 많이 줄긴 줄었지만은 이게 정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내 건데 사유재산인데 뭐 내 마음대로 하겠다. 예. 근데 웃기는 것도 그러면서 또 이놈 그 저기 땅 주인인 저 여기 집주인들이 다 땅 주인이죠 대부분이. 그 뭐 여기 자체 룰에 의해서 규제받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사 갈 때도 뭐 미리 보여줘야 되고 내 집인데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나갈 때 짐도 보여줘야 되고 뭐 이제 확인서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뭐 물론 여기가 치안이 안 좋은 나라기 때문에 그건 또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한국 정서로 보면 또 그건 안 맞는 거죠. 내 집인데 내가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뭐 앞에서 패스 정도 보여주는 거야 보여준다 하지만은 나머지 재반 사항까지 이제 간섭을 하는 거는 좀 불편하죠. 근데 뭐 여기선 또 이게 또 법이에요. 여튼 뭐 그런 사정 때문에 이사를 가지 않으신가 싶어요. 그 집 옆에도 집 신축한다고 또 이게 한 10개월 걸렸거든요. 10개월, 12개월 정도,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집 옆에 바로 붙어가지고 같은 집주인인 것 같은데 그 집을 지었거든요.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 한 달 정도 하면 끝날 거예요. 아마. 그러면 거의 1년일 거고. 그래가지고 그 집 때문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뭐 분진 날리고 뭐 공사 현장 바로 옆에 집 있으면 뻔하지 않습니까? 그 필리핀은 분진망도 제대로 잘 안 치고 하거든요. 그 불편을 이제 다 겪으시고 이제 아이고 이제 뭐 애기도 이제 다 커갖고 이제 대학 입학하고 이러니까 이제 여기 계시기가 아마 싫으시니까 이제 가시지 않나 그래 싶더라고요. 여튼 그래 사는 거 여기 그래 빌리지가 어느 정도 좀 수준이 되는 데는 닭 같은 거 못 키우게 해요. 개 같은 거 이제 짖으면은 또 그런 거에 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기 뭐라 해야 됩니까 좀 주의를 주고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불편하죠. 이웃 간에 그런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 것도 불편한 거고. 그 닭 같은 거는 안 키우는 게 낫죠. 싸움 닭 그거 키워갖고 뭐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지집인데 내 땅인데 뭐 내가 키운다. 그게 또 일정 수준까지는 허락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 집은 저 옆에 있고 닭 소리 안 나고요. 근데 이제 자기 땅이니까 그 빈태에다 키우면은 그 집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괴로울 거 아닙니까? 여기는 더군다나 샤시가 방음이 거의 안 돼 있어요. 집 조금 한 몇 년 된 것들은. 왜냐면은 그 샤시 제품 자체가 방음 성능이 거의 없는 그런 제품들을 썼거든요. 그 소리가 거의 안 걸러지고 거의 뭐 한 50% 60% 다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닭소리 같은 경우는 좀 더 하죠. 근데 우리 집 아기들은 그런 데는 또 강하더라고. 근데 제가 좀 취약해요 오히려. 그렇고 그러니까 그 여기 사는 거 그러니까 아주 고급 빌리지 쪽으로 가면은 좀 무난한데 좀 중급이라든지 그 언저리 있는 동네에서는 좀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드리네요. 그하고 아까 뭐 차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지역이에요. 내나 저기 다스마니냐스 그쪽이었는데 여기 필리핀 메랄코사 전기회사 직원하고 어떤 다른 사람하고 길 가다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차선 두 개에서 나란히 가다가 무슨 시비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시비가 있었는데 뒤에는 차들 오토바이가 쭉 그 차들이 이제 신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신강의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차는 옆에 한 차는 픽업 차고요. 토요타 픽업이고 하나는 혼다나 이런 차인데 상당히 오래됐어요. 90년대 초반 차. 이게 아직도 좀 그런 차들이 시골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 차에서 창문 열고 이제 서로 뭐 욕을 했던지 그런 것 같아요. 영상을 봤을 때. 그러다 갑자기 이제 권총으로 한 서너 발 쏘았어요. 서너 발 쏘아가지고 거기 누구야? 그 메랄코 거기 그 운전하는 그 직원 그 사람은 현장에서
그 직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머리에 총을 맞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튼 뭐 그래가지고 그거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면 아까도 뭐 저는 길을 잘 비켜줘요. 왜 잘 비켜주냐 하면은 뭐 굳이 뭐 이래 5보 갔다 10보 갔다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는 길이 계속 가다 보면 막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거든요. 지금은 왜 앞지르기 했냐, 저 차들은 좀 늦게 가는 차들이에요. 문제는 근데 늦게 가는 차 뒤에부터 가면은 또 급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급하게 가는 사람들 엄청나게 뒤에서 막 번쩍이 지금 저 건너편 쪽에서 뭐 지금 번쩍번쩍거리면서 쌍라이트 켜면서 막 빨리 가라고 제쳐가거든요. 근데 앞차가 빨리 안 가는데 어떻게 빨리 가. 그러니까 그 자식 그 뒤에 그 번쩍번쩍거리는 놈 생각은 그 뭐 나는 가야 되니까 니라도 비키라 이건데 제가 비킨다고 해도 제 앞차가 또 있으니까 비키나 마나 아닙니까. 근데 저 앞에가 막히는지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반짝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비켜주면 되죠. 근데 물론 문제는 옆에 트럭들이 있는데 한번 비키고 나면은 낑겨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도 여기 요새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 운전하는 것도 신강이 하면 상당히 위험해. 내가 아무리 여기 필리핀 사람들이 보면 답답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 이제 한 5년 전부터인가 여튼 여기에 그 로드레이즈 해가지고 우리도 그렇지만 한국에도 그거 뭐 도로에서 이제 신강이 하는 사람 많잖아요. 골프채도 휘두르고. 근데 여기는 골프채 안 휘둘러요. 그 총으로 아까 왜 제가 오래된 차에서 총을 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냐면 그 차를 비하하자는 게 아니고 총이라는 게 부자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총이 뭐 일반 서민들도 총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고요. 특히나 전직 경찰 군인들은 다 총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그게 총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도로에서 고작 뭐 별거 아닌 일 때문에 그 다툼하다가 그 사고 당하면 얼마나 황망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제가 요즘 그런 도로에서의 그 신강이로 총에 맞아 죽는 그런 사고가 한두 건 있어요. 한 달에 한두 건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불필요한 여기서는 자존심이나 화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느린 나라 사람들이고 답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런갑다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아까 집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아까 우리 거기 한국분 사시던 집 이제 이사 나가고 나면 있지 않습니까? 그 집 월세 들어올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이쪽 동네에서는 한 달에 2층 집 저런 거는 한 60만 원 정도 임대료를 줘야 되거든요. 대략에 뭐 최소 50만 원 밑으로는 없어요. 2만 페소 밑으로는 안 내놓으려고 해요. 집이 비어도. 여튼 뭐 들어올 사람이 있냐. 시골 쪽에 돈벌이 되는 사람은 다 자기 집 있습니다. 그 부모 때부터 해가지고 가진 집들, 물려받은 집들도 있고요. 월급쟁이로 해가지고 뭐 한 달에 한국 돈 50만 원, 이 나라 돈 2만 페소 이상을 지불하고 살라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한 1만 페소 정도면 모를까. 여기 이제 공단에 일하는 필리핀 사람들은 한 달에 한 5만 6만 페소 정도 월급 받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매니저들은. 그런 사람들은 한 1만 페소 주고 11,000 페소 주고 이제 임대해서 살 수는 있지만은 나머지는 임대 수요가 없어요. 집 지어 갖고 비면은 그 집을 팔든지 아니면 그냥 빈집으로 방치해야 돼요. 동네에 빈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좀 오래되고 이런 집부터 해갖고 임대하려고 이제 저기 누구냐 이제 건설업자들한테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그 임대도 못하고
그냥 집 놀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빈집이 아마 공실이 아마 10%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돌아다니면. 물론 집주인들이 여기 집 가진 사람들 대부분 뭐 해외 교포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많고, 필리핀 해외 교포요. 그 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대가 되고 임대료 수익이 들어오면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집이 한 10%에서 15% 공실들이 대부분 있고요. 그걸 이제 내가 이제 세를 줘야겠다 이러면은 시내 쪽도 좀 그리 쉽지는 않지만 이 지방은 더 어려워요. 내가 만약에 내 집을 짓는다 생각하면은 지어서 살고, 잘 지어서 살고 살다가 이제 판다고 그냥 좀 저렴하게 팔고 정리하고 이제 뭐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지. 여기 뭐 부동산 투자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야기하기로는 시내에 있는 콘도들도 그 자기가 저기 입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호가에서 있다니까 막상 팔라고 하면 한 20% 정도, 20%는 다운해야 됩니다. 20에서 25% 안 팔려요. 시내 콘도도 엄청나게 빈집이 많고요. 주택보다 훨씬 더 빈집이 많아요. 한 30%는 비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람 누가 잘 꼬셔가 부동산 업자가 그래갖고 팔면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고는 저기 뭐라 해야 됩니까,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할 때 되면은 버거워하시는 분들 많고, 여기 뭐 솔직히 교민단톡방 보면은 임대합니다 해갖고 교통편이 좀 차 많이 막힌 도로 이런 데 있다든지 그런 데는, 아니면 저기 새로 신축들은 한 한국 돈으로 평당 한 1,500만원 그렇게 분양을 했거든요. 팬데믹 직전에. 그때는 진짜 고가 분양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돈이 넘쳐갖고 임대료도 막 2배씩 오르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사신 분들 다 손에 다 봤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도 이제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부동산이, 유튜브 보면 부동산이 전망이 있다 뭐 이러한 분들인데 일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 길 새로 나고 저 이쪽 약간 변두리 쪽으로 길 새로 나고 갑자기 큰 길이 국도급으로 해갖고 차선 4개짜리가 새로 난다든지 이런 데 땅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그 예전에 좁은 땅일 때보다 훨씬 그렇게 좀 비싸게 팔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그런 땅들도 내놓은 거 보면은 안 팔려요. 그 자기들 욕심내는 금액으로는 안 팔려요. 왜냐면은 그 땅에다 뭘 지어가지고 했을 때, 사업을 했을 때 수익성이 거의 안 나옵니다. 수익성이 안 나와요. 예전에 그 저기 팬데믹 직전에 몇 년 전에 창고를 지으면은 어떻게 됐냐 하면은 창고 짓고 한 7년, 6, 7년이면은 그때 공사비도 쌌고요. 건축비가 다 회수가 됐거든요. 6, 7년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창고는 그때 당시에 지으면은 여기 이자율 고려했을 때도 상당히 좋은 그런 그 수준인데, 그 지금은 어떠냐 하면은 공사비도 많이 올랐고요. 땅값 자체가 많이 올랐어요. 원 땅의 원주인이 아니고 그 땅을 사가지고 내가 어떠한 거기서 진짜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하지 않는 한은 뭐라 해야 됩니까, 지어서 임대하는 거는 거의 회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기도 옛날에 그랬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쓰면서 지가가 서서히 올라가지고 내가 한 20년 정도 사용한 다음에 상당히 많이 오른 가격으로 팔 수 있냐, 저는 이제 앞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왜냐면 땅값 자체가 거래되는 가격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비싼 편이고, 한국보다 비쌉니다. 한국 지방 도시들보다 여기 못지않아요. 근데 여기 국민소득이 한국에 거짓 거기 5,000불이니까요. 한 7분의 1 정도,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한국 4만 불인가? 예. 8분의 1 정도라고 봤을 때는 거기 거의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터무니없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장들이 많이 오고 싸야지 많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거는 것도 잘 안 되고, 저는 필리핀 발전은 상당히 앞으로 더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계기가 있지 않는 한 중국이 다시 많이 활성화가 되든지 아니면 중국의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메리트가 거의 없거나 이러는 거 빼고는 거의 뭐 뭐라 해야 됩니까,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 발전은 상당히 더딜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투자하고 필리핀 뭐 투자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별로 관심을 그렇게 가지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 운전하는 거 좀 보세요. 아이고. 여기 아니 그러니까 운전 험하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고도 저래 가지고 다중 추돌 사고도 상당히 많이 나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애들은 사고 잘 안 나요. 지가 브레이크 확 밟고 가버리고 뒤에 이제 조금 운전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대응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사고가 나버리거든요. 여튼 필리핀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 필리핀 별로 안 좋다, 별로 살기에도 안 좋고 시골 쪽에 이제 휴양으로 이제 장기간 어떤 돈벌이 전혀 일도 없이 그냥 즐기다 가시는 건 모르겠는데, 돈이 있으니까 그냥 별장 하나 사놓고 그래 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뭐 시내 변두리 이런 뭐 살만한 사람 살만한 그런 데는 권장할 만한 건 전 전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권장할 만한 건. 저야 뭐 어쩔 수 없이 여기 돈벌이가 저한테는 좋으니까 사는 거지. 예, 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날도 꾸무리하고 이제 영상은 30분이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또 오늘도 주절주절하는 이야기 보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예.